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12월 1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역시 이번 주에도 화물차 번호판 시세 등락은 없는 거죠? 예,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2,98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2,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2,75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대형 16톤 초과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애라는 5,800만 원, 덤프 오더는 전주보다 300만 원 정도 오른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12월에 얼마 안 남았는데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이대로 쭉 갈 것 같죠?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이번 연도에는 이 시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끝날 것 같아요. 네. 예. 조금 뭐 그렇긴 합니다만 내년 시세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내년도 큰 틀의 변함 없이 이 추세를 거의 유지하리라고 봐요. 예.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다음 주도 역시 이번 주와 별반 다르지 않게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번호판 시세도 큰 등락폭이 없이 지속될 것 같아요. 예. 경기가 없는데 번호판 시세가 등락이 없다는 게 저는 그게 항상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팔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현상 유지하지 않은 거죠. 네. 예. 그만큼 자영업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예. 네. 대표님, 그럼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습니까? 전에 개인 택시 2번 팔고 화물차 3번 팔았던 분이 다시 또 화물차를 산다고 연락이 오신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타리아를 사가지고 한 1년 정도 운행하시던 분이 나이가 드셨는데 자녀분들이 이제 아버지 그만하세요 해가지고 이분도 팔러 오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지금 그리고 화물차를 사가신 분들이 6개월 정도가 고비인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다시 팔려고 나온 매물들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항시 그러니까 사전 준비 없이 시작하면은 그래 낭패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화물차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본인 체형에 맞는 차를 선택하시고 선탑도 좀 하시고 시장 조사도 좀 해야 되는데 남들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걸 하니까 그 말만 믿고 하셔갖고 남들이 얼마 번다고 하면은 초급자들은 그 금액을 절대 벌 수 없는데 초급자들도 그 금액을 생각하고 오시면은 낭패를 보는 거죠. 예. 보통 한 6개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나요? 6개월 정도 이상 하셔야만이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을 좀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콜 관계도 콜도 찍어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 돼야 한 6개월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알아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빠른 기간 안에 큰 돈을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예. 보통 어떤 직업이든지 한 5년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화물차도 그런 건가요? 화물차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수습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일을 해야지 그 시작하자마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과욕이고 욕심이죠.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한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최하 1년 정도는 가야 콜을 마음대로 본인이 선택해서 잡고 가는 코스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정도 되면은 한 1년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조금 오래 해야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은 아무 기초도 없는데 달리고 뛰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개인 택시나 화물은 꾸준함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격이 좀 뭐 이렇게 급하거나 아니면 오래 일을 못하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그런 걸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포기가 빠른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해가지고 남 얘기 듣고 남이 얼마 번다고 하면 자기도 그 금액 벌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베테랑이고 본인은 초급자인데 그 과정은 생략을 하고 그 많이 버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예. 대표님, 그리고 이제 12월 15일까지 국민동의 청원이잖아요. 예. 그 진행 경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네이버 카페 화물 미터기 장착법에 관한 청원이나 화물 운송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원도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치면 바로 나오는데 네이버 검색어는 바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회원분들이 너무나 협조를 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서 매스컴에도 관심을 갖고 전국 매일신문에도 이게 지금 우리가 소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영업모 회원들이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 군데 카페에다 올려주셔가지고 그래도 영업모 회원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너스 클럽이라고 포토 봉고차 가지고 계신 분들 클럽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법의 드림 카페에도 올라가지고 이게 우리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많이 퍼날려가지고 오르는데 우리 정작 회원님분들은 청원을 동의를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참 답답해요. 예. 현재 2,000명 조금 넘었죠? 예. 그래도 뭐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개별협회 회장님도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오셔가지고 국민청원으로 문자 메시지는 못 도와줘도 오시는 분, 방문하시는 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청원 서명을 받고 계세요. 그분이 직접 연합회에 전화를 하셔갖고 연합회 회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연합회 차원에서도 이걸 거절을 했어요. 본인들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거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주체를 해가지고 기사분들 애로사항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본인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 또 밥그릇 싸움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그 개인 소형 연합회가 있거든요. 16개 단체. 그러니까 각 지역의 협회 연합이라고 보면 되죠. 16개 연합에서 회장님 있는데 내가 직접 공문도 보내고 손편지도 써서 보냈는데 아무런 대응도 없고 연락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는 거죠. 기사들은 죽어나든 말든 본인들 이승만 챙기면 된다는 그런 사고적인 방식이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화물 기사님들한테 연락 온 것도 있습니까? 연락들 많이 오시죠. 저희 사무실은 뭐라도 청원은 적극 동의했다고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퍼날렸다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협회에서는 뒷짐지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주체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본인들이 주체를 해서 좀 이번 기회에 좀 힘을 실어주면 좋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연락도 없고 그래요. 예.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15일까지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이제 김이 빠지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2주에 10,000명도 지금 청원 동의를 안 해주셨는데 얼마나 더 해주실지는 저희도 이제 관심점인데, 이건 누가 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들 본인 밥그릇을 챙겨야 되는 건데 이게 저 협조가 잘 안 되니까 참 문제예요. 예. 대표님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국민동의 청원이 뭔지 이래 또 궁금해 할 겁니다. 거기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화물차 미터기 장착법에 관한 청원 그 한 건이고요. 화물차 운송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원 이 두 건을 청원을 저희가 국회 청원을 해서 50,000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화물차 미터기 장착법에 관한 청원 화물차 미터기 달면 좋은 점 제가 홍보를 해서 누누이 잘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알면 뭐냐고요. 동의를 안 해주면 멸장황인데 그리고 화물 운송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원 수수료 높게 받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자고 하는데 이것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콧방귀나 팡팡 끼고 댓글에 이상한 말이나 대고 미터기 달면은 저거 실질적으로 제가 뭐 거기서 리베이트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비관적인 걸로 자꾸 저를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안 좋게 보실 것 같으면은 아예 댓글조차 안 달아주시는 게 좋은 거죠. 예. 그 비관적인 걸 보고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댓글을 안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 생각이 있으면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많이 올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본인 의사는 어떻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는 걸 그걸 올려주시면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하는데 이건 무조건 안 된다고 되겠어 해서 콧방귀에 펑펑 끼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말하지 않고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줘야 수정을 하든지 다시 변화를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판하고 그러려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조금 진행해 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다음 또 누군가 나타나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하는 일이 미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게 이번에 국민청원 동의가 5만 명이 안 되더라도 우선 남은 기간 2주 안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예. 네네. 대표님, 그리고 지금 화물 운송 수수료 있잖아요. 예, 거기에 예.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현행 지금 20만 원 이하는 상한선이 25%인데 상한선을 15% 낮춰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10%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20만 원 초과 50만 원 상한선은 지금 20%인데 이것도 10%로 낮춰달라 이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10%가 빠지는 거고 50만 원 초과하는 상한선이 15%인데 이것도 8%로 낮춰달라는 얘기죠. 네. 만약에 이 수수료만 좀 낮아주면은 우리 기사분님들 실질적인 도움은 좀 되실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게 주선사하고 상생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그죠? 주선사를 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얘기는 주선사와 상생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살자는 거죠. 주선사도 살고 화물 차주분님들도 살 수 있게끔 동등하게 가야지 주선사는 폭리를 취하고 화물 차시는 분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계속 감수해야 되냐 이거죠. 네. 예, 예. 대한민국 물류가 이렇게라도 살아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물류 시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네. 수수료율도 높아지고 운반비는 갈수록 낮아지잖아요. 이 추세로 가면은 물류시장 말 그대로 폭망이에요. 그러기 전에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서 이 수수료 인하도 같이 이뤄내야 하는 문제인 거죠. 예, 예.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미터기 장착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미터기 달면 좋은 점 다 처음부터 몇 번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정당한 금액을 받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돈 못 받는 사례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터기 해서 카드 긁으면 바로 뜨잖아요. 네. 뜨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물건을 싣고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시간, 거리 병산해서 금액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혼jak을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 차주원님들 혼자금은 어떻게 할 거냐, 뺑뺑 돌아다니면 그건 어떻게 하냐, 돈 더 받자고 뺑뺑 돌아다닐 기사분 한 분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자체가 문제인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주선사 수수료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주선사 수수료 내려가지고 10%씩만 내려도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 예, 예. 그리고 이게 입법화되면 정부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톤수별 기본요금 다 책정할 거고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거죠.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미터기로 장착해서 그 요금을 받고 가지 구구주먹식으로 어디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주선사 요율에 맞춰서 움직이는 건 거의 없어요. 네.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주선사가 주도권을 갖고 흔드는 거죠. 네. 예, 예. 이게 최저가 입찰 방식이라는 게 이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불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산정 방식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10,000원짜리 물품 운반비가 나온다면 몇 군데 업체에서 들어가서 견적을 내서 최고 적게 그 금액을 써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그거를 일반 주선사한테 배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익금이 떨어지는 거죠. 다단계식으로 몇 단계를 거쳐서 화물 기사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적인 방법이죠. 네. 예, 예. 너무 불합리하죠. 예, 예. 대표님 그래도 희망을 갖고 이번 주 다음 주 남았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세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면은 7일 14, 14일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국민청원 동의가 최선의 방법이니까 누가 해주기 전에 본인 스스로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는 개념으로 비관적인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저희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알리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12월 1일입니다. 화물차 국민동의 청원 2건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영상 하단 그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도 고정으로 해 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를 갖다가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호호아제였습니다.